자, 이번에는 뭘 이제 좀 디벼 볼 것이냐. 자, 일단 전제를 하나 세웁니다. 어떤 전제냐면 저희 개인적인 전제입니다. 개인적인 전제. 노보노, 릴리, 그리고 3 사가 경쟁 중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시장에 알려진 거로서는 이미 펩트로는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할 거고, 뭐 내일 모레면 도장을 찍을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인벤티지 랩도 지금 베링거랑 인제 물질 이전 계약을 했고, G2G도 또한 베링거랑 하고 있고, 또 노보노도 한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게 뭐 확인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늘 찌라시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인벤티지 주주들은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지금도 궁금해할 거고. 왜 302 말고 일라이 릴리가 선택한 펩트론이 있는데 왜 3024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자, 이걸 제가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원고 없이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쪼끔 날짜에 오류가 있어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최초의 펩트론 일라일리와 인제 비독점 기술 평가 계약을 했습니다. 어 작년 10 월이었나요? 어. 자, 이 공시 내용을 보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를 일라이 릴리의 일라이 릴리의 여러 펩타이드에 적용해 보는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그리고 작년에 IV의 3024가 계속 언디스클로즈 됐다가 물질명이 공개됐다가 그런 걸 계속 반복했죠. 작년 10 월, 11월 그때 아마 인벤티지 IR에서는 3024가 언디스클로즈드로 인제 처리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공개가 됐지만 하여간 물질명은 또 가려 놨죠. 근데 올해 들어서 4 월에 열렸던 당뇨방 학회에서 인벤티지가 3024의 고도화 제형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고도화됐죠.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노보노도 인제 노보노란다. G2G도 지금 노보노라든지 뭐 기타 글로벌 제약사가 비만 치료제 개발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펩트론의 타임라인을 일단 디벼 볼게요. 자, 펩트론의 403, PT403은 2023 년에 제형이 확정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형사가 제형이 확정이에요. 미니 피그까지 했으니까. 여기에 만일에 기술 수출이 정해지면은 그때 인제 뭐 침팬지 실험이나 이런 걸 한다고 알려져 있긴 하는데, 최근에 침팬지 실험을 되게 많이 없애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할지는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럼 저는 일단 미니 피그까지는 제형이 확정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1 년이 넘게 지난 마당에 아직도 뭔가 계약이 안 나왔다는 거는 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 제형이 확정된 상태니까. 제형이 확정됐다면 벌써 계약이 나왔어야 됩니다. 403, 404가 미니피그 실험까지 약동학 데이터를 발표했잖아요.
벌써 계약이 나왔어야 되죠. 약도학 데이터 뭐 뽑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죠? 월 1회 제형이잖아요. 월 1 회를 아무리 많이 돌려도 6 개월 정도 계속 반복으로 이걸 해서 그 약도학 데이터가 나왔으면은 이 정도면 이제 이미 계약 체결이 되고도 남은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올해 내에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첫 번째. 제형 확정이므로 어 그러면은 제형 확정이 만약 아니라면 여기 위에서 전제 공시 내용처럼 스마트 데포이를 이거 일라일리에 그 다른 그 여러 가지 펩타이드에 적용해 보는 이런 거였으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형이라는 게 자 여기서 인벤티지 랩의 예를 듭니다. 인벤티지 랩은 베링거 인벤은 베링거와 계약을 했고 9월 2024년 9 월에 계약을 하고 2025년 7 월에서 7 월에 제형을 넘겼습니다. 그죠? 베링거는 신규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여러 펩타이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의 제형을 만드는 데는 적어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6 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인벤티지 랩에 탐방을 가서 직접 기술적으로 문의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변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이런 그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벤 그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스피어 재질의 물성 변화를 계속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2024 년도 터제 파타이드 그 특허 후면에 보시면은 404 제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마이크로스피어 재질 가지고 라라글루타이드에 적용해 보는 실험을 했었어요. 근데 약물 방출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펩트론 특허 전문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의 제형을 개발했다고 해서 다른 펩타이드들의 이 스마트 대포 제형 1 주 뭐 1 개월 제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꿔야 되니까. 만일에 라클루타이드의 그 똑같은 마이크로스피어 재질을 적용시켜서 그 방출량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됐다면 약간의 세팅만 하면 되겠지만 그 특허 전문의 내용에 보시면 거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써 놨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펩타이드들에 적용하는 거는 무리라고 보는 겁니다. 단지 14 개월 동안. 제형 하나 하기도 빠듯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인제 펩트론이 이 내용을 들고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만 치료제 장기 주사 제형이 아니고 펩타이드 위탁 생산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쵸? 이러면은 어느 정도 그 논리가 맞아 들어가요. 왜? 공장 시설 때문에 유상증자했었잖아요. 공장 시설 증축으로. 자 그럼 우리가 인제 그 바라는 롤 모델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장기 주사 제형 말고 일반적인 DDS에서 인제 제일 그 롤 모델로 꼽히는 회사가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과 머크와의 계약을 했을 때 알테오젠이 공장부터 지었던가요? 아니죠. 알테오젠은 제형 플랫폼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캐파가 커지고 그러니까 인제 자체 설비 생산 능력을 갖추는데 플랫폼 수출 기업이고 지금 제일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수출 당시에도 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을 유치한 적이 없습니다.
위탁 생산으로 돌렸어요. 이런 이유로 저는 이 스마트 대포의 펩토론 스마트 대포가 비만 치료제 장기 주사제 제형보다는 일라이릴리의 펩타이드를 생산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추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도 말했듯이 제형 확정이라면 이미 다 미니피그 실험까지 끝났는데 403하고 404가 404도 마찬가지고 약도항 데이터도 검출한 마당에 제형 테스트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이해 불가합니다. 그죠? 실제로 작년 11월 펩토론의 IR 자료를 보면 PT403은 상반기에 임상 신청한다고 돼 있었어요. 신한증권 리포트를 보면 나옵니다. 또 신한증권이네요. 자, PT403 임상 실험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사형사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더니 뭐 원물질사의 그 일라이릴리의 그 허가만 받으면 사형사 임상 실험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실현된 게 없습니다. 작년 11월 그 펩트론의 공식 IR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인벤티지에서 3024 제형 고도화를 발표했죠. 2024년에 맨 처음 토제 아파트의 3024가 나왔을 때는 단 저스트 그냥 뭐 이중작용제에 대한 개념 연구 정도겠거니 했어요. 근데 제형은 3024를 제형을 2개를 내 놨습니다. 자, 모든 제형 고도화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이미 3021과 3024를 라이센스 아웃했지만 유한양행에 3021이 주력인 줄 알았는데 3024까지 고도화시킨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는 계속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이유로 저는 일라이릴리를 비롯한 노노디스크도 계속 경쟁 중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회사들의 움직임은 어때요? 자, 2020 올해 그 당뇨병 학회에서 펩토론 불참이죠? G2G 고도화 데이터 안 나왔습니다. 플랫폼 왜 그러냐면 펩토론이 초기에 일라이릴리와 그 비독점 기술 평가를 했을 때 맨 처음에 나온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펩토론은 일라이릴리가 독점을 요구해서 비독점으로 아니 노보노디스크가 독점을 요구해서 일라이릴리와 비독점 기술 평가를 진행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비독점 기술 평가라고 하면 멀티 플랫폼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 올해는 참전을 해서 비독점으로 이 기술 플랫폼을 다수의 빅파마에게 팔려는 마음이었으면은 데이터 고도화가 나왔어야 됩니다. 좀 더 매끄럽게 적은 약물 탑재량으로. 그리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멀티 플랫폼을 지향하는 회사가. 그죠? 그에 반해서 왜 연구하는지도 몰랐던 일라이릴리가 계약이 확실시 된다는 3024 제형을 인벤티지는 계속 지금 기술 고도화를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도 제형 2개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혈중 농도가 원제형 2가지 발표했는데 하나는 저용량 버전, 하나는 고용량 버전을 발표했어요. 물론 이 2가지 제형 중에 초항 방출은 또 눌러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는 뭐냐면 터제파타이드. 응? 이중작용 대표 주작용입니다. 그죠? 이중작용제의 대표 주작격으로 지금 만약 이중작용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터제파타이드의 약동학 데이터를 유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어?
이중작용제를 우리 회사도 개발 중인데 이 파타이드라는 물질이 이렇게 움직이네? 하나의 샘플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는 샘플 기능. 그죠? 뭐 3021은 단일 3021 세마는 단일 제재니까. 이것도 샘플 기능을 하겠죠. 누구에게? 세마글루타이드 특허 풀리는과 동시에 1개월을 노리는 다수의 계량 신약 시장을 노리는 빅팜하고 노보노에 보이는 샘플 기능을 하는 겁니다. 뭐 그에 반해 G2G 바이오는 데이터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어요. 어떤 제형적으로 변화도 없고 3개월, 6개월 전에 약물 탑재량을 보면은 글쎄 이게 약물을 탑재한다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땐 별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시간 사이클이 돌아간다면 지금 카무루스는 터제파타이드 임상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세마글루타이드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카무루스의 제형을 확정했다면 일라이 릴리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카무루스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세마글루타이드가 먼저 투가 풀리고 계량 시약이 나오게 되면 그때 아마 일라이 릴리가 움직이겠죠. 고로 이 내용은 타임라인을 디벼본 제 나름의 추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 일라이 릴리가 꼭 펩트론이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거는 나름대로 생각해 볼 타임라인을 뒤집어 보시면 앞뒤가 맞을 수도 있어요. 제형이 확정이니까. 사형3, 사형4 제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물질 평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죠? 실제로 또 인제 공장 증설한다고 그게 필수 조건인 것처럼 하다가 지금 대규모 유상 증자 후에 공장 착공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굳이 이 유상 증자를 할 필요가 있었나? 수주한 다음에 해도 되는 걸? 그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추론은 펩트론은 SK팜테코와 더불어 경쟁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초반에 처음부터 생산 능력에 대한 캐파를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하지만 알테오젠을 보면 그런 캐파를 강조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만약 이 추론이 모든 게 사실이고 인벤티지와 그 유한양행의 그 움직임 일라이 릴리가 굳이 개발하기로 맘먹은 3024 제형에 대해서 더 자금을 투입해서 데이터를 고도화했다는 거는 물론 여기에는 뭐 터제파타이드에 관해서 G2G도 인제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긴 하지만 세마를 비롯한 터제파타이드 이중작용제까지 3-4다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름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펩트론 주주들이나 뭐 다른 G2G 바이오 주주들은 모르겠다마는 일단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도 얼굴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1 년이 다 돼 가는데.
1년 동안 임상을 했으면 결과가 벌써 나오고도 남았어야 되거든요. 동물 약동학 데이터 가지고 인체 실험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미니피그까지 실험했는데 침팬지라도 6개월 이상이면 6개월 정도 실험하면 나오는 건데. 그죠? 이런 이유로 인벤티지도 일라이 릴리 수조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은 자유니까요.